자, 2027 대비 7, 8월 영역별 제일 중요한 건 범위 예고형이다 라고 하는 거지. 범위 예고형은 전공국어 세 영역을 3일 동안 국교, 문법, 문학이라는 세 영역을 영역 동안 범위를 미리 설정해 놓고 그 범위 설정된 거대로 문제를 쭉 출제하면서 연습하는 거니까 6개월 동안 보셨던 전공국어 전체의 내용을 이제 2개월 만에 한 바퀴 돌리시는 거지. 그래서 범위 예고형이 뭐예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2달 동안 한 바퀴 전체 정리하시면서 이 7, 8호를 잘 견디시면 이론 공부가 구체화되어서 실전형으로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문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처음은 잘 못 풀어요. 근데 그걸 견디시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가 판단되면서 다듬어지는 거고 이게 핵심이다라는 게 잡아지기 때문에 뭐다?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일단 뭐가 되게 자료가 많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계획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가시면 넘기세요. 이거 뭐겠노?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펜 잡으시면 자 범위예고형 목요일날 진행되는 그 문법이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지. 이게 범위예고형이라고 보시는 거지. 8번에 거쳐서 현대와 중세를 동시에 가서 보셨어요? 8번에 나누어서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필요한 수업 자료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예습과 복습인데 지금 보시면 직강이든 인강이든 매주 우리는 직강에서 목요일날 수업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문제풀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습보다는 복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복습을 어떤 순서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넘기시면 국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뭐예요? 훑어 읽기 개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교육론도 역시 7, 8월 2달 동안 국어 교육론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8번으로 배치시켜 놨고 8월 첫 번째는 4번하고 4번 하는 형식으로 한번 휴강일이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주에 범위 예고를 잘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8번을 범위를 쪼개놨다라고 보시죠. 여러분 이 범위 예고형 때문에 연습을 하고 오시는 거지. 역시 관련 자료가 있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하며 복습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거라면 넘어가셔서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문학도 역시 날짜 구성으로 보시게 되시면 토요일이고 4번 하시고 한 주 휴강 정리하고 4번 하는데 현대산문과 운문을 동시타로 가서 4주 동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운문과 산문 4주를 동시에 가서 제가 첫 번째 주에 20년대까지 가져올 거 아니야. 그치? 20년대까지 무엇을 보고 오시는지에 대한 복습 루틴을 설명하고 예습 루틴을 설명하는 거지. 다시 8월 첫 번째 주에 한 주 휴강 정리를 하고 8월 15일부터 다시 4번에 걸쳐서 고전 운문과 산문을 동시로 들어가서 4번에 걸쳐 한 바퀴 정리를 한다. 역시 교재가 있고 어떻게 복습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훑어 읽기를 끝내고 되면 이 각 강좌 3개에 들어가 있는 출제요소 문제집을 다시 연동시켜서 푸시는 특강 1, 2, 3이라는 것은 그 상반기 연간 패키지 상반기 안에 제가 이걸 문제로 지정해 놨는데 이걸 지금 진도상 다 못 풀었지 그지? 그래서 이걸 7, 8월에 붙이면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너 상반기만 할 건데요 라고 하시면 제가 인강으로 같이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이하게 문제집이 한 권씩 더 붙으면서 문제집이 문법에 국교에 문학에 한 권씩 더 붙으면서 자료도 간다는 거지. 세 문제는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기존의 자료 형태의 문제를 교재로 꾸린 특강 형태로 매주 맞춰서 제가 해설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1월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 11개 교과서에 들어간 학습활동을 다시 고전 논문, 산문, 시, 소설, 극, 수필로 나누어서 시대별, 작가별, 갈래별로 쭉 나누어서 2022 교육과정 문학 학습활동 자료집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언제? 토요일 수업 진도에 맞추어 현대운문, 고전 산문 각각 끝나고 난 다음 제가 한 번에 쏙 훑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특강이 7로 붙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 7, 8의 문제풀이반을 끝내고 나면 자 90, 11월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가서 이제 수업이 1년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여러분 복습에 집중하셔야 되는 루틴의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토요일에 한 번 보는데 9번 보는데 이 모든 자료가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가서 9번의 시험을 실전처럼 보시는 토요일이 있고 금요일로 바꿨지. 금요일이 있고
이 실전 모의고사반에서 진행되는 자료와 앞에 문제풀이에서 봤던 자료는 모두 다 한판 정리본이라고 하는 이 선택교재이지. 이 선택교재는 7월부터, 아니 상반기는, 연간은 이미 지금 가지고 계시지. 거기에다가 7, 8월 문제에서도 더하고 모의고사도 더하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제가 마지막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하루에 한 과목씩 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훅훅 정리하시면서 그때 제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개인 공부의 필수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제 자료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고 택 붙이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중요하겠지? 어디고? 14쪽에 있지. 그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자료,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여기 인덱스 붙이셔. 이렇게.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제 자료의 해설지를 어떻게 모아서 정리를 하는지를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셔서 한번 써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 8월 자료 정리, 모의고사 자료 정리가 있지만 넘기시면 제 해설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모으는 거라고. 이게 성급기지? 성급기하고 개요 쓰는 거잖아. 영립을 하나씩 실어놨고 다시 직강에 오시면 스터디가 진행되지. 스터디 안에서도 작년 4인이 1조가 되어서 초생이 진행됐던 2조가 모두 다 성적이 좋아서 일단 그 사람들 거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걸 만들어 와서 자기 조원들을 관리하더라고. 그래서 야, 줘봐봐. 일단 학교 갔으니까 줘봐봐. 그래서 진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하셨대. 그래서 이 견포로도 지금 집어넣어놨고, 이게 뭐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시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죠? 맨 마지막 장 펼치셨습니다. 그 문제풀이를 할 건데, 선생님 그냥 어떻게 문제풀이 하는지 설명하시면 되지. 뭐 달력을 또 보십니까? 아니지. 뭐지?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을 보는 거지. 시험이란 누구나 똑같이 정해진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근데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작전, 방향성, 이 모든 것이 잘 합이 맞아 떨어져도 운이 있어야 돼. 근데 운은 또 뭐야? 자신의 노력으로 계속 끌어올린다고 보시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써왔다. 빨리 따라 쓸까? 견딘다. 왜? 왜? 못 견디는데? 왜? 왜 못 견딜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했던 문제풀이 그런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풀어야 되나?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아니, 풀려고 노력해서 읽고 성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7, 8월 이 2달은 솔직히 말하면 자료가, 그래, 인정해. 좀 많긴 해. 왜 많을까? 3일 수업이 진행되지. 그치? 3일 수업에서 문법 내가 솔직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현대 5주하고 중세 3주 때려서 자료 잘 깨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체계적, 순차적, 촘촘하게 배열. 엄마가 집에서 김장할 때 물을 쓸 때 어떻게 쓸어? 엄마가 집에서 김장할 때 물을 둥둥둥둥 이렇게 쓰셔? 엄마는 이렇게 쓸잖아. 채를 쓸잖아. 그것처럼 전공부를 내가 채를 쓴다니까? 그게 바라보시면 8주를 가야 돼. 그것도 작다고 볼 수도 있어. 8주를 가는 게 중세 현대문법이지. 두 개지. 국어 경로는 어차피 쭉 화작독을 한번 가는데 현대문학이지? 그치? 운문 산문이지. 그럼 5개 파일이야. 그럼 일주일에 5개 파일의 해설지를 저한테 봤는데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전에는 80장, 100장 할 때도 있었어. 페이지 할 때도 있었는데 좀 줄일 거라고 보시면 돼. 많다고 너무너무 이제 누가 다 보나 있는데 다 본다니까? 2번 보고 3번 본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해설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 이제 와서 푸시고 인강 들으시면서 해당하는 주차에 공부를 할 거라, 그지? 어떻게 복습을 하냐는데 일정을 잘 짜야지. 일단 7, 8월인데 선생님 이제 교육학해요? 이제 해야 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7, 8월이 너무 힘들어서 교육학을 9월로 뒤로 뺄까? 그럼 너무 많이 뺐다, 그지? 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더 이상 해야 돼. 이제 총 들고 오는 것처럼 해야 돼. 이거 교육학은 암기 알고 아닌데, 그지?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지, 이제. 손으로 정리하지 말고, 이제. 몰라. 단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봐. 그래서, 어떻게 돼? 월하의 교육학을 다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내가 봤을 때는. 몰라. 일단 해보세요. 나 진짜 OT가 아닌데,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교육학 지금 보자. 전공국어는 교육학 너무 싫어하는 거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전공한 건 이때 뭐 해야 돼? 상반기 교재를 한번 다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표를 시간을 봐놓고 시험은 내가 봤을 땐 지금 보시면 11월 달 들어가셔서 요때로 들어갈 것 같잖아. 그래서 자 이때 견디시면 일주일 하루 체제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때 파이널 한다라고 지금 박스 쳐진 날에 일정 잡으시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수업이 있는 날이야. 됐지? 그리고 난 다음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거지. 돌아가셨지? 맨 첫 장을 펴시면 자 일단 목금토 수업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목금토에서 일단 아침에 9시 반부터 문제를 좀 푸시는 겁니다. 하는 거죠. 문법 2개 들고 올 거니까 그지? 현대 풀고 중세 푸는 거 아니야. 그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해설 강의를 듣는 거잖아. 그지? 해설 강의 6시까지 듣는데 해설 강의 듣고 난 다음 3일 동안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목금토 이 영역별 일정이 짜여져 있고 그 다음 제가 점검을 하는 직강은 다시 화살표로 오셔서 올해는 7, 8월에 제가 첨삭은 하지 않을 겁니다. 첨삭은 언제? 그걸로 몰고 직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점검 스터디 내가 문제 어떻게 정리하고 복습하는지 요거 점검하는 거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언제 한다? 토요일날 수업 마치고 여기 3, 3, 5 계속 앉아 계시고 두 강의실 쓰시면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부르지. 그래서 1조부터 오는 거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습했는지 보고 숙제를 내주면서 이제 체크링을 하면서 해설지를 어떻게 보는지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강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제 수업의 특징에서의 인강생은 자료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 배송 하지 말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지? 전국 택배 아저씨를 내가 노동조합에서 모을 수는 없잖아. 집어 던지는 아저씨들한테 내가 커피 사드리면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우리 집 남편이 집어 던지지는 않았는데 왜? 저기 여의도 싸는 거 아니야. 손목에 나갈 정도로. 그래서 뭐 택배가 올해 이번 주에 잘 도착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택배가 도착이 엉망으로 되면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언제 가냐면 일단 자 도서 상간벽지 울릉도 제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화요일 날 저 일괄 배송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업은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인강생들 화요일 날 일괄 배송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들어오니까 뭐지? 매주 계속 매일매일 싸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날짜에 맞춰서 계속 배송이 발송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고 내가 말했지. 내가 쿠팡은 아니라 했지. 오늘 저녁 9시 결제 내일 10시 도착은 아니라니까? 그 정해져 있다니까? 택배 아저씨한테 가는 게. 내려가시면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일단 이건 따로 공지사항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려가시면 일단 본강좌가 시작되잖아. 그지? 그리고 난 다음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문제집으로 출제해서 특강 1, 2, 3이 붙고 특강 1, 2, 3은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자료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는 거죠. 해볼까요? 그래서 위에 쓰시겠습니다. 이건 새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다. 아시지? 제가 연구진을 꾸려놓고 여의도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같이 제 연구실을 되게 조직적으로 꾸린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 안에서 문제의 검토와 문제의 출제와 거의 뭐 출판사처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 뭐지? 내가 투자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해서 의리를 다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저 문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15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노. 그래서 계속 나한테 재탕하라고 얘기해요. 옆에 선생님들이. 근데 재탕하지 않아요. 왜? 아이고, 전공국어 수험생들은 내 문제를 향후 6년 동안 있던 걸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 암기하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재탕하지 않고 새 문제를 계속 낸다고. 그럼 새 문제는 해설지에 배열된다고. 그지? 그리고 배송한다고 보시면 돼. 이쪽에 오시면 이거 상반기에만 하려고 했던 문제집인데 이건 2년 전에 있었던 문제에서 좋은 걸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똑같은 목차로 배열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근데 평가원이 이렇게 하던데 내가 봤을 때 평가원은 7, 8월 문제풀이반 자료를 못 가져가는 것 같고 모의고사 1회부터 좀 가져가는 것 같다. 그래서 다 걸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작전을 세운 거지. 작년 거, 재작년 거 못 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쪽에는 재작년 거 위주로 문제지를 구성한 거고 이쪽에 보시면 우리 세 문제인데 여기 추가 문제가 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안 넣으려 했는데 작년에 풀었던 것 중에 좋았던 추가 문제를 다시 사이에 끼운다고 보시면 되지. 그럼 우리는 향후 3년치의 문제를 좀 배열해서 연습하실 거라고 보시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다시 기입형을 왜 그러시는지 나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셔서 나도 힘들어. 화가 좀 나잖아. 그지? 그래서 올해 무슨 작업을 했냐면 총론이 개정된 상황에서 총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 문제 60개를 뽑아서 문제처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붙는다고 보시는 거지. 되셨지? 다시 국어 문해력 용어사전 독서 보면 화작독 다 만들라 했는데 독서 작문까지는 만들어서 교재를 내지는 않았다고. 그럼 너무 많잖아. 얘는 독서 챕터 할 때 다시 문해력 용어사전에 있는 목차대로 쭉 배열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프린터로 붙여서 독서할 때 드릴 거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렇다고 이 본시험지 기입형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새로운 기입형이 있다고. 다만 부셔버리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만들지는 못했어. 6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손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이 학습활동 2022 개정 학습활동 11개 교과서에 있는 걸 올해 1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제 연구진과 제 조교들이 모두 붙어서 이걸 제 작품 구조도 순서대로 재배열하고, 본문 없다 그러셔서 교과서 본문 다 따면서 구성한 학습활동. 이거 중요하지? 나 같아도 여기서 내겠다. 나 같아도 여기서 내겠다. 나 같아도. 여기는 학습활동에 있는 목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작품 구조도는 뭔가요? 그건 22 개정은 없다고 보시면 돼. 어쩔 수 없었어요. 3월에 출간된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때 붙는 거지. 다만 그래서 올해 할 게 많은 게 뭐냐면 새 문제도 가고 기존 문제집도 풀면서 새롭게 대비한 방향들까지 집어넣는다고 보는 거니까 할 게 많지. 그래서 넘기시면 똑같은 루틴대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 넘어가 볼까? 자, 마치 공장의 매뉴얼 돌아가듯이 메커니즘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는 거죠. 자, 어떻게 되겠지? 일단 시간이 할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한 번 첫 번째 주에 휴강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되셨어요? 이 휴강이 있겠지. 이건 약속은 지킵니다. 내가 이 휴강까지 가져가진 않고, 왜냐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9일부터 문제를 풀면 9시 반에 제가 1주차 어머니 책의 어머니 변동 중세는 문자 의문론 자음 모음까지 가져온다고 보시면. 몇 문제예요 선생님? 어디 내실 거예요? 몰라. 가르쳐주면 범위 가르쳐줬잖아. 몇 문제인지는 내가 보고 판단할 거라고. 그래서 최대한 8문제 이상을 여러분들 1시간 30분 드리는데 8문제 드리니까 좀 풀더라는 거지. 기입형 배치되어 있고 다 중간중간 해설지 부분에 자료 들어갑니다 하는 거죠. 그 자료가 뭐라고? 얘라고 보시는 거지. 그지? 이게 매주 인강센터 화요일에 발송되고 순차적으로 계속 발송되고, 이 진도에 맞춰서 이 문제집도 풀어오셔야지. 이 진도에 맞춰서 이 기입형도 풀어오셔야지. 그게 뭐다? 예습이다 라고 보시는 거지. 상반기에 문법 통합구조도 1군에서 의문론을 보셨잖아. 그지? 기출을 보셨잖아. 상공하셨잖아. 그지? 그리고 의문론에 해당하는 개론설, 재수생들 읽으셨나? 국어 의문론 강의, 신승일지 국어, 그런 것들 다 한번 훑어보고 오는 건데 갈수록 예습 못하게 될 거라고. 그래도 예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제 한다? 자, 9시 반에 들어올 거니까 학원에 7시에서 6시 사이에 오세요. 뭐지? 7시에서 6시? 빨리 오셔. 1시간 반 전에 오셔가지고 집중적으로 1시간 반 만에 미친 듯이 보시는 거지. 오늘 해당 진도만큼.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그때 미친 듯이 보는 거야. 그런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해. 그래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규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지? 규칙적으로 푸는 거예요. 꼭 내가 서 있어야 잘 푸는 건 아니지. 내가 서 있다가 나가는 순간 막 김밥 먹고 막 이러시면 안 되지. 절대 실전과 동일하게 푸는 건데 인강생들 규칙적으로 푸시는 거였어요. 그셨지? 내려가시면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복습도 이름하여 파일화 시킨다는 소리는 타이핑 칠화가 아니라 집게에다가 찝어라는 소리예요. 내가 주는 해설지를 그대로 집게로 찝을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들고 오시는지 아시지? 안동에서 곧 발견된 그 한국 민정 해례본처럼 커피 질질질 흘리고 막 주세요 하면 잠깐만 선생님 찾아가 순간 내가 쳐다보면서 뭐 하시지? 이렇게 되면서 처음엔 웃다가 점점 안 쳐다보지. 눈을 안 맞추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근데 특성이야. 성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서적 배열이기 때문에 자, 일단 자료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파일화 시킨다는 건 집게로 찝어라는 소리야. 그 다음 뭐 하시냐면 내가 한두 개씩 찍어준다고. 그럼 그건 조건 분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드렸던 그 문제지, 그 답안지 뒤편에다가 내가 찍어주는 한두 문제 조건이 어려운 것들만 집중적으로 연습해 오시는 거예요. 그거 한 5주 하시면 돼.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수업 때 막 설명을 하면서 선을 그어주잖아. 그지? 근데 그걸 다시 똑같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 틀린 이유적으로 하면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키워드 부족이라 치라는데 누구나 다 키워드는 부족하잖아. 그지? 그런데 자, 내려가셔서 뭐 하셔야 돼? 내가 틀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2번. 본인의 한판이나 나의 한판 정리본에 틀린 문제나 새로운 요소를 압축해서
화살표 기입하시는 거다는 거지. 여기다가 추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압축하여. 근데 이게 내가 준 자료일 수도 있는 거고 뭐지?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한 판일 수도 있습니다는 거지. 자신만의 개념망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지? 여기든 여기든 시험장 그날에 가져갈 자료에다가 모으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상반기에 목차 체크, 큐 체크했어. 내가 들고 온다는 범위까지 아침에 미친 듯이 봤어. 시험을 봤어. 틀리네? 틀린 거 옮기시는 건데 압축해서 해당 부분에 옮기는 거지.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너무 작았던 내가 쑥 커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찌 되지? 우리가 커지지가 않아. 왜? 맨날 이 책 저 책, 요 책 저 책 이렇게 흔들리면서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나를 꾸준히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보셨지? 그러면서 인덱스라고 하는 좋은 기능으로 취약한 문제 유형을 계속 집중적으로 볼만한 자료처럼 찌조를 붙이지 않고 인덱스로 모두 분리해 놓으신다라고 보는 거지. 자, 이런 패턴대로 똑같이 국어 교육론도 가시는 거다는 거죠. 18번, 첫 번째 주에 내가 정보 전달까지 가져오겠지. 그럼 정보 전달까지 3문제가 들어올 거니까 정보 전달까지의 출제요소 문제집 푸시는 거고 얘는 독서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대로 갈수록 뭐지? 이것만 잘 지키시면 돼. 문제를 해당하는 정확한 시간에 풀시기만 하면 돼. 아시지? 집에서 푸시는 거 계속 쌓이지. 쌓이든 거지. 어떻게 돼? 나중에는 치우지. 그치? 그래서 맨날 집에 이만큼 쌓여있지. 봉투도 안 푼 자료가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시면 안 돼. 정확한 시간에 계속 푸시는 거야. 그래서 직강에서 푸는 시간만 확보해서 정확히 푸시면 복습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똑같은 패턴으로 영역별로 파일화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똑같이 내가 찍어주는 한두 문제에 대한 복습을 답안지에다가 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쳤어요? 스터디 하시면서 수정 방안 코멘트 같은 깨달음 같은 거, 힌트, 선긋기 이런 것들을 맞추시는 거지. 찾아낸 거지. 그러고 난 다음 본인의 한판 정리본에 다시 선택 자료라는 한판 정리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압축의 압축을 거듭해 나가는데 문제를 풀고 압축했기 때문에 문제가 언제 사용되는지에 대한 맥락적 분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취약한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끔 태그를 붙이면서 정리한다. 넘어가시면 자 문학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문과 산문을 동시로 진행해서 똑같이 내가 첫 번째 주에 1920년대 누구 가져올 것 같아? 최남선, 김소월, 한용을 가져오겠지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새로운 것으로 들어오고 해당하는 문제집 풀어오시는 거고 단 고전 현대 운문이 끝났을 때 문학 작품 여기 이거 정리하고 현대 산문이 끝나는 날 정리하고 고전 산문이 운문이 끝날 때 4번에 걸쳐서 이걸 특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강이 저 바로 뒤에 있지만 똑같은 패턴대로 자 문학이 문제야. 해당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다 이거지. 근데 내 20년대까지 자 복습이라는 예습이라는 걸 하실 때 뭐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끊어준 저대로 뭘 보셔야 될 것 같아? 기출에 있는 통합구조도, 상공분석지 20년대까지 한번 훑어보고 문학 작품 구조도에 들어가 있는 현대 운문과 산문을 여러분 많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 한 바퀴 봤다는 거지. 그지? 한 바퀴 본 건 굉장한 내공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20년대까지 이걸 몇 분 만에 볼 수 있을까? 야, 1시간 안에 다 본다. 후다닥 끊기면서 본다니까?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있지. 지금 보시면 현대 운문의 구조들을 못 보겠으면 뭐라고? 해법문학 이거 내가 특강을 해줬다 있죠? 요거라도 한번 훑어보고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문학도 공부하시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지. 해당하는 범위까지 한번 쭉 훑어본다 이거지. 점점 좀 예습 못하게 되고 복습을 하실 건데 문학이야말로 파일 정리와 복습을 잘 하실 때 집게로 찝었지. 다시 뭐 해야 돼? 내가 찍어주는 한두 문제 써봐야 되지. 벌써 일주일에 써봐야 되는 문제가 몇 개지? 3개에서 6개까지 확장되지. 그런 다음 수업 마치고 스터디 하시면서 스터디 조원들과 전 여기서 실수했는데요. 전 여기서 못 찾았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찾으셨어요? 라고 하는 집단 지속의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그런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지?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거지. 그지? 해설지를 요일별로 나누어서 일정한 시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또 쓴다. 그지? 써야 돼 무조건. 시간을 월, 화. 내가 달력 주는 이유가 있지. 목, 금, 토, 일이라는 구성에 내가 3일을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잖아. 여기서 뭐 교회 가고 알바하고 교육학 듣고 어디 되노? 맨날 도는겨.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건데 해당하는 시간 안에 다 복습하고 오는 거라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한판 정리본이라고 하는 내용에 풀었던 문제의 요소의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별도 관리 취약해야 된, 뭐 취약하다. 별도 관리는 다시 인덱스 붙이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영역을 넘기셔서 뭐가 있지?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직강이든 인강이든 제가 모두 다 인강으로 밀어드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본 수업에 맞춰서 해설을 할 건데도 왜냐면 지금 보시는 이 특강 1, 2, 3은 상반기 수강생들도 문제풀이를 하지 않는 수강생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상반기에 받기로 했잖아. 다만 내가 너무 많이 설정해서 지금 해설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 하는 시간에 쭉 해설하고 오늘 출제해서 문제집 볼까요? 라고 한 30분 정도 끊어서 촬영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본 수업에서 계속 앉아서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다시 똑같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연장해놨고 그래서 이미 내가 교재는 준비되어 있는데 저 선생님이 왜 안 풀어주시지? 라고 하는 걸 이때 이렇게 가져간다 라고 보시는 거지. 다만 얘는 후반기 수강생만 가져가는 거라고 보십니다. 연관 패키지요. 상반기 얘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지. 이건 후반기용 강의 교재였기 때문에 언제 한다? 한 주 영역 끝날 때마다 제가 후다닥 보셔야 되는 내용들을 체크해 준다고 보시는 거지. 그 스터디를 같이 활용하시면서 하시더라고. 구조도도 한 바퀴 돌리면서 진도에 맞춰서 보시더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 모의고사 반으로 진입하여 이제 제가 채점 한번 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건데 라고 하면 이미 상반기부터 문제풀이부터 모의고사에 한판 정리라는 게 탄탄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걸 확 추려가지고 다시 압축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압축돼서 내가 다시 파이널 정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 개별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파란색은 표지, 답안지, 키워드는 빨간색이고 지문은 노란색으로 체크하면서 일단 본인의 답안지를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보시는 거지. 이때 수정 테이프 쓰지 않습니다. 화이트 쓰지 않고 보셨어요? 틀린 부분을 사인펜으로 밑에다가 적는데 이래 하라니까 답안지 싹 다 빨간 사인펜으로 적을 바에는 뭐하러 적나 이거지. 적지 마 라고. 지금 적으라면 다 적어야 될 판이면 적지 마. 근데 한두 개 못 적은 게 있을 때는 적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 틀렸던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어찌 숙지해야지? 한 판에 옮기면서 숙지한다 라고 보는 거지.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별표 체크하시면 내가 틀린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치? 그래서 내가 쳤어. 답안 실수, 키워드 암기 부족, 힌트 찾기 부족,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 사항으로 상황 진단을 하셔야 되지. 다 각각 해결 방안이 다르니까. 자, 그 다음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오늘 전공 보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발문과 지문 속에 있는 내용과 작성 방법이 1번의 별표 체크하시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이름하여 성극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거죠. 그걸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하시는 게 제가 그어드리는 선은 해설지에다가 깔끔하게 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 자기가 찾지 못했거나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하는 거지. 나는 이 사고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럼 이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야? 라는 그 흘러가는 사고의 과정만 잘 조정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형식으로 가니까 색깔로 역시 선을 구분한다 라고 이걸 어디다가? 문제지에다가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극기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문제지에 심어져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 조건과 연결해서 되셨어요? 서로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걸 모두 다 문제지에다가 다 모으시면서 하실 거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 보세요. 이쪽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잘 보시면 문제지와 해설지가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저 다시 풀 거라서 깨끗하게 유지해요. 아니, 다시 풀기보다는 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단 하라는 거지. 그러나 이 문제가 똑같이 해설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해설지에 있는 문제는 깨끗이 유지할 수 있잖아. 내가 해설지 옆에 있는 부분에 해설을 해줄 때 적는다면 여러 번 드렸으니까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포 시험지 문제지에다가 실전처럼 복습을 하면서 옆에다 키워드를 적으면서 요 힌트 연결고리로 이런 답안이 나오는가를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성격기의 기본적 정답은 어디 있지? 본인의 해설지에 수업 들으면서 들은 게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 들어가다 보면 한 영역을 하고 난 다음 다 하고 난 다음 한 판에 옮길 수도 있고 그때그때 옮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 또한 뭐지?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직강에서는. 넘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 시간표에 다시 오게 된 거지 라고 보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해보는 거지. 자신 일정이 문법이다 라고 들어가서 여기 문법을 잡았고 다시 국교를 잡았고 다시 문학을 잡았다 라고 들어가는 구조로 갈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어떻게? 4일이 주어졌다고 보시는 거지. 그지? 이 4일에 대한 복습 시간을 본인이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놓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이거지. 오늘은 마음이 어떠니 문학을 해볼까? 내일은 마음이 어떠니 뭐 문법을 해볼까가 아니라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제 그 수업이 끝났어. 그죠? 스터디를 마치고 집에 가서 녹초가 됐지. 일요일이 됐지. 뭐부터 할 거대? 정하라는 거지. 예? 일요일날 선생님 누가 공부를 해요? 그래. 좀 쉬고 해야지. 뭐? 세 과목 중에 제일 부담 없는 걸 하기 시작하겠지. 에? 나 같은 문학 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월요일 되었어요? 월요일 교육학 들어가야지. 빨리 갔다 오는 거지. 한두 시에 갔다 왔어요? 빨리 마치는 거지, 교육학을. 정도 것도 좀 하시라는 거지. 그럼 뭐야? 월요일 다 교육학으로 넘기시면 안 되지. 이틀을 다 교육학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내가 말하는 거지, 전공에서. 그럼 뭐지? 다시 월요일과 화요일에 뭐 할 건지 정해시라는 거지. 뭐 해야 돼? 국교 할 거야, 문법 할 거야? 나도 문법 하겠다. 하루에 2과목을 하겠다. 그치? 그런데 뭐지? 노란 색깔 문학을 계속 깔고 가셔야 돼. 되셨어요? 계속 깔고 가셔야 돼. 뭐, 구조도 훑어봐야지. 해법도 훑어봐야지. 라고 해서 하루에 2~3과목을 돌린다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각각 한 과목에 하나씩 주고, 다시 문학은 다시 깔아놓고, 뭐 그런 과정에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루틴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루틴을 정해라는 거지. 해설지를 충분히 수업에서 한 바퀴를 돌려서 필기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집에 와서 뭐 해야 돼? 이 해설지를 분할하시면서 언제 볼 건지 요일을 정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해설지를 보시면서 뭐 하셔야 돼? 옆에 책 깔려 있어야 돼. 상반기 했던 구조도가 있어야 되고, 상반기 했던 기출에 대한 상공이 있어야 되고, 상반기 했던 한판과 뭐지? 본인이 정리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해설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뭐지? 이 해설지에 내가 선긋기 해줬잖아. 그치? 여러분 뭐에다가? 문제지에다 하는 거야. 문제지에다가. 몇 시부터 할 건데? 라고 싹 하셔서 적어도 8시간 이상 한 영역 복습하셔야 됩니다. 8시간 주어져서 8문제 복습하는데 해설지 다 보고 하시면 10시간까지 가는데 이건 8문제 보는 시간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선긋기, 분석, 해설 자료 읽기 그것이 구조도와 상공과 한판으로 옮겨지는 전체 시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딱 앉아서 해당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을 계속 하신다고 보시는 거지. 눈 딱 감고 내가 견딘다라고 쓰라 했잖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어디쯤 빨리 오면 이때쯤 깨달음이 온다. 아하 라고. 못 견디는 순간 어떻게 되지? 아우 못 견디는 순간 그래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이게 내가 생각해낸 방법에서 이대로 하니까 결과가 좋던데? 라고. 그래서 자, 이 방법들을 해서 일단 이 특강은 듣고 오는 분도 있고 안 듣고 오는 분도 있을 거라서 이 OT는 제가 다시 개강날 추가적으로 실전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조금 더 보강된 교재도 붙고 기입형 문제도 붙고 학습활동 문제도 붙으면서 7, 8일 문제풀이반을 조금 더 탄탄하게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보시고 뭐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개강날 다시 뵙겠습니다 하는 거죠.